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 간의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롯데가 사드 배치 장소를 군용지와 맞바꾸기로 승인해 사드 배치 절차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설비 투자에 올해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이 계속 확산되면서 봉화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의 첫날인 내일 밤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루의 계절이 두 계절을 오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상 2.1도, 안동 영하 1.7도, 의성 지역은 영하 5.3도로 대구를 제외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안동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아지면서 안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공기도 금세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밤부터는 대구와 경북 남부,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비가 그치면 일시적으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일부 부산 정치권의 발목 잡기 탓에 대구와 부산 지역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핵심 사업이 부산과의 갈등 탓에 좌절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최근 부산시와 부산 일부 정치권이 대구 통합공항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성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지난 24일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자체도 법적 정합성에 맞게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부칙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조항을 내가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산 지역 언론은 지역 간 어떤 경쟁에서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킨 적은 없다며 신공항 갈등을 대구와 부산 간 전면적인 입법 전쟁으로 비화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위천공단 조성, 삼성 상용차 유치가 좌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과의 갈등 탓이었다는 정서가 지역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일부 부정적인 부산 여론을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좀 홍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 문제를 누가 손 딱 들면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몰려가지고 처리할 자세들이 돼 있어야지. 자기의 관계없는 여기에까지 저게 밤나라 배나라 해가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건절돼야 되고 여기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대구 경북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터로 제공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 상사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사드 배치 장소인 성주 골프장을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롯데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청인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 최대한 국방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오늘쯤 롯데와 최종 계약하겠다면서 미군 측에 사드 배치터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설계와 시설 공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사드 1개 포대가 성주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사드 배치 반대 3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롯데 목조르기를 해서 뭐 부지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인의 토지 강탈이라고 보고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성주 땅에 일단 사드는 올 수 없다. 당장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계 공사가 예상되면서 이를 막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한편 성주군과 경상북도는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에 희생을 감내한 사드 배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설비 투자에 올해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투자를 줄이기로 한 상황에서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포항제철소 3고로입니다. 40년 동안 고쳐 쓰던 공장을 멈추고 세 번째로 대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고로 본체와 내화물 해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109일 동안 고로의 용량을 세계 최고 수준인 5,600만 톤 규모로 키우게 됩니다. 용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효율 조업이 가능하고 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약 200억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고로 보수와 함께 포스코는 올해 노후 설비를 바꾸고 발전 설비 경쟁력을 높이는 데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에 투입되는 20만 명이 넘는 인력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용합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갖고 스마트 팩토리화 함으로써 제철소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설비 투자 발대식과 협약을 맺었고 포항시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담팀 운영은 물론이고 곳곳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가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 LH가 개선책을 내놨는데 관리규약에 명시해 부과하는 걸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LH가 관리하는 대구의 이 임대아파트는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받아왔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주민 대표기구가 취약한 틈을 타 관리 직원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돈을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겁니다. 아파트사랑 시민연대가 관리 직원들과 LH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자 LH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협회비를 교육훈련비로 부과하는 걸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880여 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그 지역 본부하고 이제 관리소에 시달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 재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협회비를 부과하는 걸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협회비는 회원의 몫인데 주민에게 전가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90% 정도가 이러한 전국적으로 또 대구가 유일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단체로 봐서는 모범 사례가 돼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번질 것이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있다며 관리규약을 통해 주민이 동의하면 무방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관리가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이 지원 여부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556개 단지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476개 단지에서
1억 8,600만 원의 각종 협회비가 주민에게 부과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면서 백두대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예차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소나무 재선충병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봉화군이 임대한 7인승 민간용 헬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불이 아니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차를 위해 출동합니다. 봉화군은 지난해 재선충병이 집중 발생했던 안동시와 영주시 경계 지역을 둘러보는 등 주 3회 이상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예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찰 헬기는 봉화군과 경계인 영주시 평은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밑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다행히 봉화까지는 북상하지 않았지만 봉화 지역이 감염되면 백두대간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금면인데 여기에서 우리 봉화까지가 620m 거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방지에 따른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4군의 예산으로 95헥타르의 예방나무 주사를 하고 25헥타르의 고사목과 불량목 제거 등 임내 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경상북도 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지난 2001년 구미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8,000헥타르에 180만 그루에 이릅니다. 시군은 예방나무 주사와 고사목 제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지정 등 철통 방어를 펴면서 재선충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본부가 대구 경북 지역의 190여 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86.9로 한 달 전보다 9.8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비수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와 경상이익, 자금 조달 사정은 좋아질 걸로 전망됐지만 원자재 조달 사정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식중독을 주로 여름 불청객으로 생각하시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일부 균은 겨울철에도 생존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지난주에만 경북 지역에서 2차례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 병상 하나 건너 하나 격으로 60, 70대 노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의성의 노인회 회원들로 영덕 강구항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모둠 회를 먹은 게 탈이 난 겁니다. 운전기사까지 10명이 급성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토하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고 기사 양반도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속이 좋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깜빡이 이어가지고 같은 날 한정식집에서 회식을 하던 안동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7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국내 식중독 발생의 21%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절반이 이때에 집중됩니다. 노로군은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고 확산 속도와 전염력이 빠른데 감염 시 대부분 자연 치유되나 노인과 영유아는 탈수와 고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는 항상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오히려 안심하고 회 같은 걸 드시다가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은 오염된 물과 어패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물과 음식을 가열한 상태로 먹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FTA 시장 개방과 농가 인구 감소 등 농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올해로 개교 10년이 됐습니다. 농업 인재 양성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에서 15년 넘게 참외 농사를 짓던 나채관 씨가
올해부터는 영농 환경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딸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새로운 재배 기술과 경비 절감 기법 등을 익히며 과학적인 영농에 눈을 뜬 것이 재배 작물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졸업을 하셨는데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농민사관학교에.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난 2007년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돼 그동안 14,0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10년간 농어업 전문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늘리는 등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문가에 따라서는 스마트폰 영농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지식 기반이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지난 10년간 농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농촌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인 2.28 민주운동 57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두류공원 2.28 학생의거 기념탑 앞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 회의장, 5.18, 3.15, 4.19 관련 단체장 등도 참석해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한거해 경북고와 사대부고 등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청소년 단체 반딧불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엽니다. 이들은 2.28 대구학생의거에 맞춰 2.28 공원에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뒤 거리 행진과 시민 캠페인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선거 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선거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헌법 심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은 최대 6억 원의 R&D 자금과 3년간의 소득세 100%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인허가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의료 연구 개발을 하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으로 연구 인력 3명 이상이 상주하고 실험실 등의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2017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갖습니다. 오는 토요일 K리그 클래식 개막을 앞두고 지난 11월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온 대구FC 선수단은 오늘 출정식에서 올 시즌의 출사표를 밝히고 유니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정식에는 손현준 감독을 포함한 대구FC 선수단과 권영진 대구시장, 엔젤클럽, 2017 대구FC 정기권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최지가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포항과 구미가 막판까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북체육회는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국체전 개최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포항시와 구미시가 전국체전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체육회 이사 29명이 투표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오후 4시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서 개혁에 나섭니다. 규제개혁의 3대 방향은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의 활성화로 정하고 규제개혁 TF팀을 연중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부처와 시군,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규제혁신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절이 두 계절을 오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이 시각 기온 2.1도, 안동 영하 1.7도, 의성 지역 영하 5.3도로 대구를 제외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안동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아지면서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치겠고요. 한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금세 공기도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6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영주의 낮 기온은 11도, 청송 1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14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